네, 화물연대가 내일 0시를 기해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화물연대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남준 부위원장 연결할 텐데요. 화물연대 안전운임 추진위원장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일단 핵심 쟁점이 안전운임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운임제가 뭐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까? 그 안전운임제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차량 원가 비용을 완전히 보전할 수 있고 네. 소득하고 같이 만들어서 소득하고 같이 합산해서 안전운임제를 예. 논의해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만든 운임제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유가 변동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화물 운임에 반영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게.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그 3년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말로 이게 이제 그 일몰돼서 폐지가 되는데 이걸 좀 연장해야 되고 확대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가요? 화물연대의 주장은? 예, 맞습니다. 총파업의 핵심 이유는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가 네. 올해 말이면 일몰로 폐기됩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제도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예.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토부 쪽에서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운송비 그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단한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봅니다. 경유가 폭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네. 운송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국면인 것은 사실인데요. 예. 화물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운임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운송료 협상에 앞서 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지속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난다는 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건데 그럼 혹시 정부하고 계속 논의는 안 해왔었어요? 그동안? 계속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TF에서는 TF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게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작년부터 이해 관계자 논의를 위한 토론회 등을 제안해 왔는데 1년간 어떤 행동도 없다가 이제 와서 언론을 통해서 TF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바로 그 점인데 그래서 이 문제 논의할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화물연대 쪽에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할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제 일몰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라 제도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TF를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의 책임 회피이고요.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제도 후퇴 없이 일몰제 폐지를 논의한다는 국토부 약속과 입장 표명이 전제가 된다면 제도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TF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국토부에서 일몰제 그 폐지를 먼저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일몰제 이게 지금 그 좀 폐지를 하면 법까지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안전운임 제도 일몰제 올해 안에 끝나는 일몰제가 지금 국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지금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폐지를 하려면 또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국회 쪽으로도 이게 좀 그 문제가 좀 있네요. 국회하고는 혹시 좀 얘기 나눠보셨어요? 정당들하고는? 예,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정부와 국회를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기자회견과 집회, 경고파업, 시한부 파업까지 사전에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로 총파업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산업적 피해와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작년 11월에 3일 시한부 파업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응답도 하지도 않고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긴 것은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어차피 뭐 기름값 엄청 오르고 있는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화물차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화물차 기사분하고도 인터뷰 한 바가 있는데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조교가가 2,000원을 돌파하면서 대형 화물차의 경우 올 유류비가 300만 원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4월 달에 도입된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겨우 리터당 30원, 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6월부터 기준선이 100원이 내렸지만 그래봤자 올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주고 정부가 상생을 내느니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그 파업 돌입까지 지금 그 하루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혹시 정부하고 물밑대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님? 솔직히. 저희들은 언제나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안전운임 제도 발전과 일몰제 폐지를 위한 국토부 입장 변화가 없음에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 변화가 전혀 없다.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하이트 진로 경기공장 쪽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여기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화이트 진로의 경우 안전운임제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그건 다른 사안입니까? 예. 그런데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출고를 막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이제 법을 위반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무관용 원칙을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정부와 국회를 만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런 것조차 대화에 응하지 않고 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뤄오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겼다는 게 이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정부가 부추겼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하고 일체 지금 대화가 없습니까? 최근에 6월 2일 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언론적인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국회에다만 떠넘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보다는 국토부가 먼저 입장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